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821강, 자, 중2 수학의 상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단원, 자, 연립방정식 활용의 두 번째 강입니다. 자, 우리 연립방정식은 가감법과 대입법을 사용하고요. 자, 말을 식으로 바꾸는, 우리가 지금 820강부터 진행을 했죠. 820강부터 활용을 진행했는데, 각각의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25문제가 출제되는 영어 시험에서 한 문제를 맞히면 4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을 잃는데요. 그런데 수연이가 총 25문제를 풀었는데 맞힌 문제를 구하래요. 그럼 당연히 맞힌 문제를 x로 두면 틀린 문제가 y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를 맞추면 4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4x점을 얻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틀리면 그냥 틀린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점을 2점씩 한대요. 하나당. 그래서 몇 점을 받았다? 64점을 받았답니다. 됐어요? 이렇게 말을 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이게 연습. 알겠습니까? 이거는 머리 싸움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놨었지, 저렇게 놨었지,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을 했었지, 이렇게 유형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 2로 나누면 이 친구 2x-y는 32가 되고요. 저 아저씨 x 더하기 y는 25를 끄집어볼게요. 자, 그래 놓고 두 아저씨를 더 하시면 3x는 어떻게 됩니까? 57이 돼요. 됐습니까? 양변 3으로 나눠주시면 3, 1은 3, 27이니까 19. 이 아이가 맞춘 문제는 19개고 6개는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계단 문제네요. 아름이와 수빈이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3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가기로 한대요. 자, 얼마 후 아름이는 처음보다 25계단, 수빈이는 처음보다 5계단 위에 올라가 있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봐라. 가위바위보를 해서 승부가 났어요. 여기 비기는 경우는 없었대요. 됐어요? 아름이가 이긴 횟수입니다. 아름이가 이긴 횟수를 내가 x로 두면 됐어요? 그만큼 누구는 졌단 얘기예요. 수빈이는 자동으로 졌단 얘기잖아. 그치? 됐어요? 뭔 소리 되죠? 그러면은 아름이가 이긴 횟수를 x라고 뒀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아름이가 진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y라고 둔다고 치면 수빈이가 이긴 횟수는 어떻게 돼요? 아름이가 졌단 얘기가 수빈이가 이겼단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수빈이가 진 횟수는 뭐가 되겠어? 아름이한테 졌다는 얘기니까 요 횟수만큼 횟수가 반대로 이렇게 주고받고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아름이의 현재 위치는 얼마? 25예요. 아름이가 이겼을 때 몇 칸 올라간대? 3칸 올라간대. 여기 3칸. 그러면 진 만큼 한 칸씩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5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빈이는 자 Y번을 이겼어요. 그래 놓고 3칸 정지. X번을 졌어요. 한 칸 후퇴니까 그 결과물이 5가 나왔다 이러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이 줄에다 3배를 할게요. 첫 번째 줄에다가 3x 마이너스 3배하는 왜 이래? 3x 마이너스 3y는 자, 3 곱하면 75가 되죠. 이 아저씨 동료한끼리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 놓고 문제에서 아름이가 이긴 x니까 x잖아. 그러면 이걸 줄줄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8x는 80이 되면서 x는 얼마예요? 10이 나오겠네. 됐습니까? 뭐가 나온다고? 10. 아름이가 10번 이겼대요. 됐어요? 동시에 이 아저씨 뭐 여기다 넣으면은 진 횟수가 나오겠죠. 어찌됐건 아름이가 이긴 횟수만 하니까 답은 10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풀이법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라인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또 이제 네 문제가 남았죠. 자, 이번에는 증가 감소입니다. 증가 감소. 우리 중학교에서 자, 어떤 A가 있는데 A% 증가했다. 그러면 1 더하기 100분의 A를 곱하고요. 그 다음 A에서 자, B% 감소했다. 1마 100분의 B를 곱해주면 되죠. 증가 감소. 됐어요? 또는 어떤 문제에서는 증가 분과 감소 분만 추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전체 학생 수는 작년에 얼마였대요? 900명이었대요. 900명. 됐어요? 자, 이번에는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는 4% 증가했고 여학생 수는 5% 감소했대요.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9%가 뭐 했다? 증가를 9명이 감소를 했대요. 그러면 자, 봐봐. 작년 학생 수가요. 남학생 수, 여학생 수를 각각 X, Y라고 합시다.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900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전체에서 9명이 감소했대. 이거는 증감을 고려해서 증가분, 감소분. 뭐냐면 봐요. 자, 선생님 머리 크기가 100이었어.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만 3%씩 증가한대. 그러면 1 더하기 100분의 3을 곱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현 상태 유지, 증가분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9명 아니면 여기다 909를 적으면 니는 알잖아. 전체 9명이 감소했으니까 900에서 9를 뺀 891명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그치?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래 남학생이 X명인데 이 친구가 4% 증가했대. 그럼 100분의 4를 인원수에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증가한 인원만 반영이 되죠. 그 다음 여학생은 5% 감소했대. 100분의 마이너스 5 Y 하시면 감소한 여학생 수만 나오잖아. 그게 몇이 나왔다? 9명이 됐대요. 그런데 그게 감소한 인원이니까 마이너스 9라고 해줘야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전체를 추적해서 원래 학생 수 X명인데 내가 증가했대. 4%. 그 다음 자, 여학생은요 Y명인데 5% 감소했대. 1 빼기 100분의 얼마예요? 5가 되겠죠. 그랬더니만 전체에서 9명 감소했으니까 891을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은 어쩔 수 없고요. 이 식, 이거랑 연립을 하든지 이거랑 이 아래식을 연립을 하든지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됐어요? 여기서 센스 있게 9명 감소한 거에 마이너스 9 증가분 감소분만 추적해도 되고요. 됐어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기역, 니은, 디귿식이라고 하면 선생님은 기역, 니은을 택할래. 계산이 복잡하잖아. 그치? 그럼 일단 x 더하기 y는 얼마? 900이고요. 자, 이 친구 양변에다 다 100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4x 마이너스 5y는 마 900이 되죠.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면 작년 남학생 수인 x 구하래요. 그럼 누구를 없애요? 얘를 없애야 돼. 이 y를 없애면 되죠. 5배 하겠습니다. 5배 할게요. 5배 하면 4, 5 빵빵 이렇게 되겠죠. 그래놓고 더하기를 하면은 9x는 이 아저씨 어떻게 돼요? 3000 여기다가 900을 빼면 어떻게 돼요? 3600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9로 나누면 400명이겠네요. 그럼 여학생은 얼마? 500명이었단 얘기입니다. 됐어요? 무슨이 되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정가, 원가. 이거 우리 앞에 1차 보등식 활용할 때도 선생님이 정가의 개념과 원가의 개념을 얘기했죠. 어찌되었건 정가는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파는 거를 우리가 정가라고 하는데 대부분 원가에 얼마 일정 비율을 뭐 한다? 곱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되었건 두 상품의 A, B를 합하여 25,000원에 사서 A 상품은 원가에 12% 이익을 붙이고 B 상품은 20% 이익을 붙여서 팔았더니 3,800원의 이익이 생겼대. 그러면은 이익만 추적해서 지금 3,800원이 나온 거잖아. 그럼 봐봐. A의 원가를 X,
B의 원가를 Y라고 두면은 둘이 합쳐서 25,000원에 샀대, 원가. 그런데 자, A 상품의 12%, A 상품의 원가에 12% 이익을 붙였대. 100분의 12이죠. 그 다음 B 상품은 20% 이익을 붙였대. 100분의 20Y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얼마 나왔다? 3,800원이 나왔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아저씨 줄이 양변에다가 선생님이 뭘로? 100을 곱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2x 20y는 어떻게 되면 여기서 100을 곱하면 38 빵빵에 100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공이 많아졌네. 그럼 뭔 상관이야? 나는 지금 뭐 곱할 거다? 뭘 구할 거다? 뭘 구할 거다? A 상품의 원가인 x를 구할 거잖아. 그러면 요 줄에다가 20을 곱해서 올게요. 자, 20x 20y는 자 25000에다가 10 곱하면 이렇게 되고 20 곱하면 여기가 5빵이 되겠죠. 5빵.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를 기억줄, 이 아저씨를 니은줄을 하면은 괜히 마이너스 계산하지 말고 반대로 니은에서 기억을 빼겠습니다. 이 친구에서 이 친구 빼면 얼마예요? 8x. 이 친구에서 이 친구 빼면 사라지죠? 자, 이 친구에서 이 친구 빼면 위에 요거와 요것만 계산한 다음에 공을 붙여주면 돼. 1, 2,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되겠죠. 됐어요? 뭔 소리 됩니까? 그래놓고 양변을 8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 15,000원이 되더라. 아, X 상품의 원가는 15,000원. 그럼 Y 상품의 원가는 둘이 합쳐서 25,000원이니까 자, 만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요번 821강은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번에는 일률 문제입니다. 일률 문제.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일단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100이야. 그런데 선생님은 휴쌤은 자,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25였어. 그럼 니네 이거 며칠 걸리겠니? 해야 할 일이 100이면 휴쌤이 하면 4일 걸리겠지. 그럼 인강을 듣고 있는 너는 일을 너무 잘해서 하루에 50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할 일이 100이라고 하면 며칠 걸리겠어? 2가 되겠지.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나의 능력치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시간이 계산돼서 나온다고. 이게 일이거나 시간이면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일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어떤 파트로 가든 자,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1로 둡니다. 됐어요? 그런데 형과 동생이 같이 하면 8, 1이 걸리고요. 형이 먼저 10일을 한 후 나머지 일을 동생이 4일 동안 해도 이 일이 끝난대요. 됐어요? 그럼 봐라. 지금 이 아저씨는 시간이잖아. 시간을 줬잖아. 그치? 됐어요? 형이 이 일을 혼자 하면 며칠 걸리겠는가? 그러면은 형의 능력치를 x로 두고요. 동생의 능력치를 y라고 한번 둬볼게요. 지금 이 문제 저기 위에는 좀 괜찮은데 요 문제는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형의 능력치가 x인데 형과 동생이 같이 일하면 8일이 걸린대. 형의 능력치 8일, 동생의 능력치 8일, 그 둘이 같이 일을 했대.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 며칠 걸려? 이 아저씨 어떻게 되는 거야? 일을 끝낸 거 아니야. 여기다 1 두고 푼다라고 했죠? 그치? 그 다음에 형이 먼저 10일을 일하고 형의 능력치 10일, 나머지가 남았을 건데 어찌되었건 나머지 일을 4일 동안 해서 동생이 해서 끝냈대. 어쨌든 일을 끝냈으니까 1이 될 거 아니야. 요풀이법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여기다 2배 하겠습니다. 그러면 20x 플러스 8y는 2. 이 첫 번째 줄 가져오면 8x 더하기 8y도 1. 그럼 양변 빼버리면 12x는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럼 x는 얼마예요? 12분의 1이야. 됐어요? y도 구하시면 y는 24분의 1이 나와요.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1, 내가 해야 될 일의 총량이야.
그런데 12분의 1이래. 이 말이 뭐야? 12분의 1에다가 뭘 곱해야 뭐가 나옵니까? 해야 될 일이 완성이 되겠지. 여기 뭐 적으면 돼요? 12일 걸려요 라고 얘기하면 되지. 이 말뜻이 이 일을 끝내는데 12일이 걸린다는 얘기고, 이 아저씨 일을 하나 끝내는데 얘는 24일이 걸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둘이 이런 능력치를 가지는 애들인데 같이 하면 8일 만에 끝나는 거고, 나눠서 10일 하고 4일 하면 끝나는 거 14일 걸리잖아. 그치? 뭔 소리인지 됩니까? 자, 요 문제도 앞에 선생님 별표 친 문제처럼요, 풀이법 외워두셔야 좀 가뿐하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 한 번만 터득하시면 쉬운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선생님 뭐라고 할 거냐면 일률 문제라고 할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도 나옵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길이가 150cm인 철사를 모두 이용하여 직사각형을 만들었더니 가로 세로의 길이가 세로 길이의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대요. 자, 가로가 더 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로를 x로 두고 세로를 y로 됐어요. 지금 이 150을 다 써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으니까 x도 가로 몇 개예요? 2개죠. 세로도 몇 개예요? 2개죠. 그거 합쳐서 얼마? 150이 일단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뭐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겠어? 75가 되겠지. 지금 문제에서는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최종적으로는 x, y 곱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두 번째 관계식이 뭐냐면 가로의 길이 이게 주어잖아. 세로의 길이가 2배가 된대. 그럼 x는 세로의 길이의 2배예요. 이렇게 나오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문자 하나로 정리된 식과 1차 방정식이 나왔죠? 미지수가 2개. 그럴 때는 뭐 한다? 대입하면 되죠. x에다가 2y 넣으면 3y는 75가 되고요. 그럼 y는 얼마가 됐습니까? 25가 되겠네. 양변 3으로 나누면. 그런데 관계식이 세로의 2배가 가로니까 x는 50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넓이 구하는 거니까 둘이 곱합니다. 자, 그러면은 5에다가 25 곱하면 125, 공이 남아있죠. 그러면 1250이 되겠죠. 그리고 단위가 센치고요. 넓이는 제곱으로 가주게 되겠네. 단위도 잘 챙기시고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 활용이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기의 꽃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됐어요? 자, 좀 반복해서 좀 보시고요. 자, 휴쌤이었습니다.